많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정맥이라는 것은 사실상 심장이 이제 너무 지쳐서 나 더 이상은 정말 못 뛰겠어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얘가 규칙적으로 뛰지를 못하고 가다 쉬고 가다 쉬고 이런 것이 부정맥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정맥마저도 50% 이상 제가 좋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부정맥 심하고 가슴 답답하고 숨이 차고 이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좋아질 수 있으니까 희망을 놓치지 말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더욱 부탁을 드리는 것은, 많은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수술을 하기 그 전 단계에서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식품이나 한약을 복용하는 것 외에 평소에 어떻게 하면 산화질소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짤막하게 알려드린다면 운동을 하루에 30분, 1시간 정도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혈관 나이가 점차 들어가는 것을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바른 식생활, 이것이 중요한데요. 고기를 많이 섭취하는 것, 그리고 생선을 많이 섭취하는 것, 이러면서 채소를 넉넉하게 섭취하는 것, 이런 식습관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고기를 많이 섭취하라고 한다 해서 그것을 그러니까 지방 성분이 많게 섭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생선을 섭취할 때는 되도록이면 양념을 하지 않은 그 상태대로 담백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단백질의 섭취, 그리고 채소를 넉넉하게 섭취하는 것, 그리고 운동하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햇볕을 쬐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햇볕을 가만히 쬐이고만 있어도 우리 몸에서 그 혈관 내피에서 산화질소 생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햇볕을 쬐이면서 운동을 하신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평소에 그 산화질소의 분비량을 늘리고 그래서 우리의 혈관 나이를 더 들지 않게 또는 혈관 나이를 역전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들 오랫동안 건강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혈관의 원천인 산화질소를 관리하라. 산화질소 또는 일산화질소는 우리 인체의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원천이 되는 분자입니다. 산화질소의 생성은 크게 아르기닌 경로와 아질산염 경로로 구분합니다. 첫째, 아르기닌 경로. 우리 몸 안에서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혈관의 내피세포에 있는 산화질소 합성 효소에 의해 산화질소로 바뀌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경로입니다. 20대는 산화질소의 80% 가까이 만들어지며 40대는 40%, 60대는 15% 정도 생성된다고 합니다. 둘째, 아질산염 경로. 몸 외부에서 섭취한 아질산염이 몸 안에서 산화질소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경로입니다. 아질산염이 풍부한 시금치, 비트, 샐러리를 통해 섭취한 것이 대장 소장을 거치면서 산화질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건강한 장 기능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르기닌과 아질산염을 포함한 산화질소 발생 경로 관리가 중요합니다. 혈관 주치의는 양재엽 라이프 의원에 문의하십시오. 운동을 할 때는 혈압이 일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나 운동 후에 혈압이 한동안 평상시보다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운동 유발성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운동할 때 동맥혈관의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를 생산하고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산화질소는 동맥벽을 이완시켜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고혈압뿐만 아니라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증이 있는 사람은 산화질소를 생산하는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인 심폐순환 운동은 산화질소를 생산하는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합니다. 핏운동법이었습니다. 회춘의 정체는 바로 산화질소였다. 무병장수의 황금열쇠, 산화질소의 정체를 1분 내로 알려드립니다. 하나, 산화질소는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단순한 화합물입니다. 둘,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는 혈관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화질소가 혈관 내벽에서 방출되면 혈관이 이완되어 혈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산화질소는 고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셋, 산화질소는 신경전달 물질로서 기능하기도 합니다. 뇌에서는 신경세포 간의 정보 전달에 관여하여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넷, 산화질소는 면역력 유지에도 중요합니다. 산화질소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제거와 염증의 억제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다섯, 산화질소는 인체의 운동 능력과 에너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산화질소 활성화를 위한 생활관리와 식재료를 소개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으로 편리하게 다음 편을 시청하세요. 강직 척추염은 척추 골반의 천장 관절과 척추, 무릎, 발목까지 두루 침범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몸에 세균을 죽이는 면역세포가 척추를 공격해 염증이 발생하여 점차 척추 마디가 굳어지는 만성 관절병증 가운데 하나다. 특히 대부분의 강직 척추염 환자는 엉치뼈와 엉덩이뼈가 연결되는 천장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서 병이 시작되는데 주로 허리와 엉덩이 부위에 통증이 많이 나타난다. 천장관절에서 시작된 염증은 척추를 따라 퍼지면서 점차 뼈마디가 굳어가며 강직이 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원인이 분명하지 않지만 유전적 요인과 감염 또는 외상 등의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주는 질환으로 심할 경우 척추가 활처럼 휘어지게 된다. 지난 2011년 10월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고 이건희 회장은 당당한 걸음걸이와 표정으로 한눈에 봐도 건강함이 느껴졌다. 2012년에도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 2012에 참석해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금방 뒤처지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더 긴장이 되네요. 하려고 말하며 긴 인터뷰도 소화했다. 하지만 2013년 미국에 50여일 동안 체류했다. 귀국한 이 회장은 부축을 받고서도 걸음걸이를 옮기기가 힘겨워 보였다. 기자들의 질문에도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2014년 초 해외 요양에 나선 뒤 석 달 만에 귀국한 이 회장은 한층 기력이 떨어진 모습으로 공항 입국장에 들어섰다. 이전까지 건강 상태를 묻는 질문에 괜찮다고 답해왔지만 건강이 어떻냐는 기자의 질문에 건강? 이런 모양이지 손잡고 다니지 라고 답했다. 그 후 몇 달 뒤 서울 한남동 자택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 회장은 6년여 동안 병상에 있었다. 이후 2020년 10월 끝내 병상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별세했다. Myofascial pain syndrome is a condition in which pain occurs when muscles become tight due to poor posture or lifestyle habits. Pain begins at trigger points in the muscles and spreads to surrounding areas, often appearing in the neck, shoulders, and arms, making it easy to mistake it for a cervical disc herniation. While the symptoms are similar, it is a distinct condition from a cervical disc herniation. There are two main nerves in the cervical spine: the spinal cord,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spine, and the nerve roots, which branch out between the vertebrae. When the spinal cord, the median nerve, is compressed, paralysis often occurs, while when the nerve roots leading to the arms and legs are compressed, numbness or tingling sensations often occur. Yeah. 엉덩이 뒤쪽에는 고관절을 들어 올리거나 옆으로 움직일 때 사용하는 근육인 이상근이 있다. 이상근이 뭉치거나 손상돼 엉덩이와 허리에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이 이상근 증후군이다. 이상근 바로 아래에는 좌골신경이 지나는데 이 신경까지 누르게 되면 다리가 저리고 아픈 좌골신경통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상근 증후군이 의심될 경우 이상근에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를 주사해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가 이루어진다.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 is a condition characterized by chronic neuropathic pain in a specific area following trauma, along with autonomic nervous system dysfunction, skin changes, and functional impairment. To understand this condition, we must understand the pain pathways. Pain is a sensation of pain that occurs when internal and external stimuli are transmitted to the brain through nerves. When stimulated, the impulses travel through peripheral nerves to each spinal cord region and are then transmitted through the spinal cord to the brain, which controls all sensations in the body. During this process, pain-inducing substances are produced, while pain-suppressing substances are also produced. When this balance is disrupted, pain occurs. However, chronic pain lasting more than 3 months, such as CRPS, occurs when the circuits in the brain that detect and suppress pain are damaged, leading to abnormalities in the neurotransmission system, resulting in excessive pain. 만성염증이 쌓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세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잠 못 자면 염증이 쌓인다고요? 네, 맞습니다. 수면 장애가 있을수록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염증을 반영하는 CRP 수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가 근육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는데요. 팔, 다리가 가늘어집니다. 특히 허벅지가 가늘어집니다. 운동을 해서 팔, 다리, 허리, 복근 이런 골격근을 자극을 하면요. 마이오카인이라는 항염증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우리 몸 곳곳의 조직세포들과 교신을 해서 간의 염증, 췌장의 염증 같은 내장기관의 염증뿐만 아니라 뇌신경의 염증, 관절의 염증, 피부의 염증을 조절하는 작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중에서 어찌 보면은 가장 부족하기 쉬운 것인데요. 바로 이것.
영양이 부족하면은 만성염증이 쌓입니다. 위와 장입니다. 입에서 항문까지 하나의 관으로 연결된 소화관을 통해서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외부 물질들이 통과하게 되는데요. 여기를 미처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의 덩어리나 환경 독소, 식품 첨가물들이 자주 통과하게 되면 반복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성염증 반응이 자꾸 생기면 항염증 작용을 하는 코티졸이 자꾸 염증을 치료하는 데 쓰이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면역력이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장점막에서 반복적인 염증이 일어남으로써 항염증 작용을 하는 비타민 D의 소비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많아져서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아지게 됩니다. 몸에 염증 많을 때 나타나는 증상 5가지. 몸에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다음 증상 5가지가 나타났다면 반드시 체크해보세요. 화면을 2번 누르면 가족 건강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관절 통증.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다면 염증 반응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잇몸 질환. 양치할 때 피가 자주 나고 잇몸이 붓거나 약해졌다면 만성 염증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원인 모를 두통. 자주 머리가 아프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다면 뇌혈관 염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속되는 피로감. 밤에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면 염증이 몸을 지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피부 트러블. 붉은 발진, 여드름, 가려움 등은 염증 수치가 올라갔다는 경고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몸속 염증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